류쌤, 제가 서울 재개발 물건인데 지분 물건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걸 해도 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건에 따라 다르겠죠? 네. 어떤 재개발이냐 또 어떤 지분 물건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서울 전역이 지금 규제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대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물건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어차피 지분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이신 분들, 서울 수도권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고민하신 분들은 이 지분 물건이 또 해답이 될 것 같거든요.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죠? 이게 2024 타경. 신대방 상구역 신석통합 기획에 있는 물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 알고 있죠. 아, 진짜요? 제 서울 전역에 재개발 진행하는 물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빌라 물건은 아니고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라고 해서 뭐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나홀로 아파트죠. 네. 위치 좋아요. 글쎄요, 이거 전략만 좀 잘 세우면요,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재개발 물건 경매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높게 낙찰이 돼요. 너무 많아요. 경쟁자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627, 97 그리고 이번에 10월 15일 대출 규제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들은 확실히 낙찰가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서울 중심의 괜찮은 입지의 재개발 물건들은요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이 그래도 나는 재개발 물건 하고 싶은데 도전은 하지만 낙찰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오늘 물건처럼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고 온전한 물건은 아니지만 내가 공유자 협상을 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노력하고 해결을 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을 보시는 게 오히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제 수고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쵸. 왜냐면 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물건이 재개발 물건 중에서도 신석통합 기획이잖아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고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현장에 가서 재개발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분 물건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걸 또 조심을 해야 되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와, 여기 모과나무가 폈네요. 네. 이 모과나무가 차량 방향제로도 쓰이는 거 아세요? 아, 진짜요? 하나 따갈까요? 오늘 물건이 신대방 상구역에 있어요. 신대방 344-132번지 일대의 재개발이거든요. 이게 올해, 그러니까 25년 7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 거죠. 근데 이게 신속통합 기획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속통합 기획은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자, 우리 이 길 건너서 가면 상도 14구역, 15구역 있어요. 바로 옆이에요. 근데 이제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22년 12월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선정이 됐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25년 4월에 됐어요. 2년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와. 그리고 조합 설립은 25년 6월에 됐어요. 인가 선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2년 반밖에 안 걸린 거예요. 와, 이게 일반 재개발이면 얼마나 걸려요? 일반 재개발이면요,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이에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뉴타운. 네. 20년까지 끌고 있는 것도 있는데 2년 반이면 엄청 빠른 건데, 자, 이 정도로 진행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초기 단계에 가격이 그만큼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15구역, 14구역도 우리 회원님 선정 당시에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낙찰 많이 받았거든요. 한 분은요, 15구역에 2억 중반대 낙찰 받았어요. 3룸. 그거 지금 매도가가요 8억이에요. 우와, 얼마 오른 거예요? 6억이 올랐죠. 네. 근데 회원님이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배 수익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재개발 물건은 꼭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가지 않아도요, 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 엄청난 수익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 2억, 3억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경기권에 혹은 또 인천에 아파트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은 어설픈 금액으로 애매한 아파트 하느니 차라리 서울의 재개발에 괜찮은 입지에 물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재개발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입지랑 인프라 다 살펴봐야 되고요. 사업성이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요. 정말로 아파트를 변모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물건의 입지랑 인프라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물건은요, 동작구에 있습니다. 네, 동작구에 있지만 이 관악구랑 영등포구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구의 끝자락인 거예요. 그런데 근처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역들이 있어요. 역세권 아파트가 됩니다. 어떤 역이냐면 신림선 보라매 병원 역이 있고요. 그리고 7호선 신대방 상거리 역이 있어요.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 둘 다 도보 10분이면 걸어갈 수가 있죠. 자, 우리 신림선 같은 경우는 22년 5월에 개통이 됐는데 여의도까지 8분밖에 안 걸려요. 와. 그럼 여의도 일자리 접근성이 어때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 신림선의 장점이 뭐냐면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 핵심 지하철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럼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강남까지 30분, 도심공원까지 30분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요, 서울 전역에 괜찮은 일자리까지 접근성이 30분 이내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괜찮죠. 좋죠. 그리고 위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도 14구역, 15구역과 함께 재개발이 한참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앞쪽에 뭐가 있겠어요? 노량진이 있죠.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왼쪽엔 뭐가 있겠어요? 신길 뉴타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파트예요. 와. 그래서 입지는 네. 괜찮죠. 그다음에 우리 인프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라매 공원. 보라매 공원입니다. 일부러 제가 지금 보라매 공원 걷고 있어요. 왜요? 이 엄청난 규모를 보세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쪽으로 하면 호수도 있어요. 엄청 큽니다. 이 크기가 40만 제곱미터거든요. 40만 제곱미터면 올림픽파크 포레원에 12,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크기예요. 와. 이렇게 삭막한 서울에 바로 도보권에 이런 엄청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그 자체로 희소 가치가 있고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앞마당이 올림픽파크 포레원이네요. 그쵸? 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와. 자, 그리고 오늘 물건 바로 옆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뭐가 보이냐면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이 있습니다. 자, 그냥 병원인가요? 동네 병원이 아닙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파트 단지 볼 때 주변에 뭐 있는 거 많이 봐요? 학군, 학원가 많이 보고 마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변에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대학병원이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고령화가 되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대학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막 한두 시간 걸려요. 어때요? 안 그래도 아픈데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런데 오늘 신대방 상구역은요, 도보 5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병원 뭐가 있어요? 응급실이 있잖아요. 네네. 응급실은 뭐가 생명이에요? 시간이죠. 걸어서 응급실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걸어도. 물론 이제 너무 응급이면 걸어서 오긴 힘들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응급차 부르면 바로 와서 이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확실히 안도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점점점 이런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느냐가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 네. 그리고 제가 아파트 재개발 보실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네. 뭐예요? 아파트 옆에 아파트. 맞아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분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볼 때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물건이요, 아쉽게도 단독으로 개발합니다.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우리 신대방 상구역에서 신대방 상거리 방향으로 현재 지주택으로 좀 진행 중에 있어요. 지주택이요. 근데 이 동작구가 의외로 이 지주택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신대방 상거리역 바로 앞에 있는 보라매 자이도요, 지주택으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 있는 동작 센트럴 자이도요, 지주택으로 올라갔어요. 거기는 상도동의 대장 아파트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요, 지주택을 권장하거나 권유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반대예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나마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신대방 상구역 입장에서는 앞에 이 지주택으로 묶인 게 성공을 하면 어쨌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외로운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 건너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신대방 상구역 길 건너에 보시면 봉천 1-1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재개발 진행 중이에요. 여기는 속도가 꽤 좀 빨라요. 사업시행 인가까지 났고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바로 붙어서는 아니지만 길 하나 사이로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 아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도 인프라는 괜찮아지겠네요. 네, 인프라는 훨씬 나아질 수 있죠. 그래도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네. 이제 물건 빨리 보러 가시죠. 네. 자, 이제 거의 물건지 앞에 도착을 다 했는데요. 여기가 구역이에요. 신대방
신대방 상구역. 아, 지금 여기부터요? 네,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그 뒤부터. 아, 뒤부터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걸어왔던 보라매 공원이 여기서 도보 5분, 그리고 보라매 병원이 여기서 도보 3분인 거예요. 아, 진짜 가깝네요. 가깝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봉천 1-1구역이 이쪽이에요. 아, 바로 옆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길 건너에 이미 아파트 단지들도 있어요. 우리가 재개발 물건 볼 때 사업성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정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 이제 신대방 상거리역이거든요. 신대방 상거리역에 뭐가 있어요? 보람의 자이가 있죠. 우리 강 PD님이 폐차한 물건. 아, 그게 지금 16억 찍고 올라갑니다. 16억이요? 네. 그때 폐차를 안 했으면 저 벌었네요.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이편한 세상은요,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15년 됐고 386세대밖에 안 돼요. 소규모예요. 네. 그런데도 13억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와, 소규모인데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서울 보통 15억, 16억은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충분히 분양할 만한 가치는 나올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근데 여기 다만 좀 아쉬운 게 초등학교가 좀 멀어요. 동작구에서 배정받는 보람의 초등학교가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물론 여기 길 건너 관악구에 있는 당곡초등학교를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거기는 한 10분 정도. 근데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돼요. 좀 위험하네요. 약간. 게다가 지금 당곡초등학교는 재건축한다고 축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부 건물을 부수고 지금 재건축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가 하나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요즘 언덕이 좀 심하네요. 예. 우리가 재개발 물건 볼 때 뭔가 편한 위치에 있으면 재개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재개발 임장하러 왔을 때, 와, 여기 정말 사람 살기 힘들다. 이렇게 심한 언덕이 있다. 이런 곳이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체력 괜찮죠? 왔습니다. 여기 뉴 홍연 아파트예요. 와, 경매정보지에서 보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이게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층수도 굉장히 좀 낮은 소규모의 작은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한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9세대로 이루어졌어요. 진짜 작긴 네, 작네요. 뭐 그냥 빌라랑 비슷한 수준인 거죠. 우리 나홀로 아파트 보실 때 그러니까 시세 조사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 1000세대 아파트다라고 하면 누가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거래량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19세대밖에 없으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나가야 물건이 나오고 또 그 사람도 들어오면 못해도 2, 3년 또 살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시세 조사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시세 조사하실 때는 근처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조사하셔야 되고, 오늘 물건처럼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도 없다라고 하면 주변에 빌라들 있죠. 네. 빌라들 가격이랑 그 건너에 규모가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 같이 조사를 하셔야 그 아파트 가격의 결론이 나올 거예요. 조사할 게 더 많네요.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 단기 매도 보신다라고 하면 나홀로 아파트도 괜찮죠. 네. 그런데 우리 나홀로 아파트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제가 처음에 잘 모르는 시절에 투자했을 때 나홀로 아파트 투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파는데 애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는 주차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물건도 주차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네. 대략 육안으로 보기에는 주차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대략 세어보니까 22대. 그래도 세대당 한 대 이상은 나오죠. 오. 그래서 충분히 거래가 될 만하죠. 보니까 좀 언덕길이잖아요. 주차장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부족함이 없고, 오늘 물건은요 504호예요. 아, 5층이에요? 네, 5층인데 장점이 있어요. 왜요? 보세요. 여기 1호 라인이죠. 몇 층까지 있어요? 2, 3, 4, 5. 탑층이잖아요. 504호 볼게요. 504호 보시면 5층이 어디에 있어요? 2, 3, 4, 5. 그 위에 6층 있죠? 네. 탑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좀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탑층을 사람들이 좀 비선호하거나 혹은 가격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탑층이 아닌 그 아래층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저기 위에도 한 호실이 더 있는 거예요? 네, 한 호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향은 지금 동향이에요. 지금 오전 시간이잖아요. 햇볕이 어때요? 잘 드는데요?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여기가 살짝 올라오는 길이 언덕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5층이잖아요. 뷰가 어떨 것 같아요? 공원 보이지 않을까요? 공원은 반대쪽에서 보일 것 같아요. 아. 거실 쪽에서 보이진 않고요. 뻥뷰네요. 네.
그래도 뻥 뷰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물건 정보 보시면서 마저 물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물건은요, 한 사건에 물건 번호가 2개인 사건이에요. 네. 다른 게 또 있어요. 현재 임장하러 온 물건은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뉴 홍연 아파트 504호이고 전용 25평, 그리고 공급 기준으로는 29평이에요. 이 아파트의 3분의 1 지분이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3천이고요. 현재는 2번 유찰돼서 1억 4,720만 원에 이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를 살펴보니까요. 원 소유자께서 2006년도에 19년 전이죠. 이 물건을 2억 5천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분들과 잘 사시다가 2024년도에 별세를 하시고 가족분들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배우자 되시는 어머니께 9분의 3이 상속이 됐고 자녀분이 또 3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각각 9분의 2씩 상속이 됐습니다. 근데 원 소유자,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이제 어머니께서 25년 2월에 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대출을 받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대출을 상환을 못해서 경매가 진행된 건은 아니고요. 제가 관련 사건을 보니까요. 2016년에 원소유자의 배우자님, 우리 어머님이랑 다른 분이랑 뭐 소송 관계가 좀 있었나 봐요. 그 소송이 16년 12월 5일에 결정문이 났거든요. 근데 이 결정 판결문을요. 25년 3월에 와서 지금 강제 경매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텀이 기네요. 엄청 길죠? 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 이하로는 모두 소멸되는 권리상에는 전혀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아, 그러면 지분율이 제일 크네요. 지분율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대출 받은 게 있고 강제 집행하는 이 채권 금액이 있다 보니까 바로 상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속기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아파트들은 지분 경매 나오면 결국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거든요. 여기는 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머니께서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도 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차인은 현재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 이땡땡님이랑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24년 11월 12일에 박땡땡님이 전입을 했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뭐 가족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물건 번호가 2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물건은 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아니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 마저 좀 살펴보시죠. 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뒤로 왔는데 504호니까 끝라인이네요. 2, 3, 4, 5층 보시면 비교적 전체 다 샤시는 흰색이네요. 그러네요. 다 흰색이네요. 초기부터 PV 샤시로 좀 하신 것 같고 저희 물건이 유독 하얗게 보여서 최근에 바꿨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현재 실외기가 2대 설치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 것만 에어컨이 뒤에 설치되어 있네요. 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내부에 지금 들어왔고요. 오늘 아파트가요 2002년도에 져졌어요. 오래됐네요. 월드컵 할 때. 네. 그래서 23년 됐고요. 그리고 오래된 느낌이 확실히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504호에 살짝 제가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광고만 지금 와 있습니다. 다 가져가시네요. 네, 확인이 안 되고 차곡차곡 지금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빌라처럼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전반적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 업체에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빌라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크기는 작진 않고요. 엘리베이터 느낌은 옛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느낌이 있어요. 한 층만 좀 올라가 보시죠. 계단 높네요. 계단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딱 보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냥 빌라 느낌이 나네요. 다만 용도만 아파트로 받은 거지 느낌은 이제 빌라 느낌.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3층도 구조가 똑같죠. 아파트라고 안 믿겨지네요, 진짜. 네. 그리고 4층. 우리 5층이죠? 네. 엘리베이터 안 타셔서 당황했어요. 네, 한참 멀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야 돼요. 뷰가 여기서 보이겠는데요? 여기가 4.5층 뷰입니다. 아이고. 문이 다 열리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뷰가 깨끗해요. 저쪽으로도 관악산이 보이죠? 관악산 뷰가 보입니다. 좋네요. 그러면 계절마다 산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범행을 의외가 봤을 때 일부 지붕만 좀 나와가지고 누가 살고 계신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올라오면 503호랑 504호 있는데
도어락을 바꾸셨어요. 근데 뭐 내부 수리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유추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만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알고 있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나 이런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뭐 다른 집이나, 근데 여기 보니까 물건이 없더라고요. 나온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입주민들 있으신 집에 좀 방문을 해서 윗집은 하지 마시고 그 아랫집이나 그 아랫집 구조 정도는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집은 지금 일조권 사선 때문에 구조가 좀 살짝 다를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6층이고요. 와, 이거 뭐예요? 아, 살짝 누수 흔적 좀 보이긴 하죠. 근데 좀 이미 다 말랐어요. 해결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층에서 한 층 더 올라가면 7층이 나와야 되는데 한 층 더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한 층 더 올라가면 승강기 기계실이에요. 그래서 옥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뷰가 조금 더 잘 보이네요. 그럼 우리 옥상 한번 올라가 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고요. 네. 일단 오늘 물건이 지분 물건이잖아요. 지분 물건은 자, 우리가 공유자랑 협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를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우리 지분은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5가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 첫 번째는요, 공유자한테 내 지분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자의 지분을 내가 사오는 방법. 세 번째는 같이 손붙잡고 부동산에 가서 매각하고 그 공유 지분만큼 나누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협상이 안 된다. 그럼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서 경매에 붙이고 배당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5번째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점유를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상대방 지분에 압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오는 방법, 저렴하게. 이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물건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는 방법. 네. 아무래도 오늘 물건은 재개발 물건이에요. 일반 물건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시세 차익 보는 물건이 아니라 보유하면 할수록 그만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려면 아직은 가격이 안 올라왔을 때 상대방의 지분을 내가 사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신속통합계획이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죠? 네. 자, 우리가 나머지 지분을 사오는 방법은 경매로 낙찰받는 게 아니라 일반 거래로 사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내가 현재 무주택자여야 해요.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 전략은 맞지가 않아요. 네. 게다가 오늘 물건은요, 용도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건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자녀분의 명의로 하시던가, 그리고 이래저래 할 명의가 없다, 요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은 또 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차선책, 만약에 이분의 지분을 우리가 못 사온다 라고 하면 차선책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네. 뭐가 있을까요? 매도해야죠. 네, 바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뭐가 이득일지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2년 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부동산에 가서 다시 협상한 다음에 매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는 있어요. 아, 바로 파는 것보다요? 그쵸. 그리고 지금 바로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여기가 규제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매도하면 사업 소득 세율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비교 과세 때문에 양도 세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77% 세금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단기보다는 중장기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때 되면 가격도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 2년 후에 협상을 하는데 뭐 이분이랑 막 협상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공유물 분할 소송 진행을 하셔도 괜찮죠. 이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감정 평가도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됐겠죠. 네. 그럼 배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기로 가신다라고 하면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 놓으세요. 아.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공유자분과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 지분에 압류를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 붙일 수 있겠죠? 그거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올 수 있으니까 누가 손대겠어요? 그쵸. 손 못 대죠. 이거는 어떻게 봐도 그냥 방법이 다 있네요.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게 일반적인 물건이었다. 그냥 시세 차익만 보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중장기 전략 세우면 그렇게 실이익이 없어요.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에요? 재개발 구역의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전략으로 돈을 확실하게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세 조사니까 우리 부동산도 한번 방문해 보시죠. 네. 확실히 나홀로 아파트는 시세 조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나홀로 아파트가 있지도 않고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물건 들여놨어요. 그리고 내놓은 물건들은 굉장히 높게 또 내놨어요. 지금 매물이 딱 하나 있는데 7억이거든요. 선정 전에는 5억에 내놓으셨대요. 근데 그걸 또 7억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와, 되죠. 맞아요. 네, 2억을 올린 거죠. 근데 적절한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건 없고 20년 6월에 거래된 게 있어요. 5억 500에. 그러면 여기 주변에 아파트 뭐 삼성 보람에도 있고 이 편한 세상 보람에도 있거든요. 네. 이 아파트의 당시의 가격이랑 현재 상승률을 비교해서 비례를 한번 해보시죠. 주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2020년 6월 대비해서 현재 최소한 110%에서 많게는 지금 130%까지는 상승을 했어요. 네, 그때 대비해서 그래도 가격은 상승했죠. 네.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시기였으니까 평균 한 12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나홀로 아파트라서 동일한 상승폭을 가져가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에 좀 맞출게요. 최소에 맞춘다라고 하면 현재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5억 5천 정도 시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됐다라고 하면. 네네. 근데 이제 5억 5천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네. 현재 실거래를 보니까 빌라 3억 9천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가액을 초기 단계에서는 공시가의 한 150% 봐요. 그리고 시세에서 금액을 빼면 프리미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가가 1억 7천이어서 프리미엄은 한 1억 3천 정도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빌라가 4억 7천에 거래된 게 있는데 얘는 공시가격이 2억 100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한 1억 6천 이상이에요. 근데 선정 이후에 빌라 거래된 게 이거 단 두 건 말고는 없어요. 확실히 다 걷어드리기는. 네, 그래서 단정 져서 말하기가 좀 쉽진 않은 상황. 그리고 아까 7억짜리 매물 있잖아요. 제가 이거 공시가 확인해 봤더니 2억 200이에요. 이분은 프리미엄 4억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봉천 1-1 구역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지금 조합 분양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네. 근데 그 나온 물건이 7억이거든요. 공시가는 3억이에요. 우리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어요? 2억 5천 정도 붙은 거잖아요. 네. 오히려 훨씬 더 진행되는 게 저기 있는데 이 물건 7억 주고 사느니 저 물건 7억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기회비용 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이거 참고해서 결론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주변의 아파트의 상승률, 주변의 프리미엄 이제 본다라고 하면 한 6억 상천에서 한 6억 5천 정도? 그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트라서 장점도 있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못 놓는다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빌라보다 확연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보시고 예를 들어 6억 3천에 우리 시세를 본다라고 하면 3분의 1의 지분이니까 우리 이 지분의 가치는 2억 1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최적 가격이 1억 4,720만 원이잖아요. 네. 어쨌든 현재 가치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 그래도 6천의 시세 차익은 나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단기 매도하게 되면 지금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 과세 때문에 77% 세금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년 뒤에 차라리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2년 뒤에 매도하시는 거. 자, 2년 뒤에 그래도 정비구역 지정까지 간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3억, 4억은 오를 거예요. 한 3억 정도만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3분의 1 지분이니까 1억 오르는 거잖아요. 경매여서 우리 5천 싸게 사면 그래도 차익은 1억 5천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파는 것보다 그때 파는 게 낫고 그때 내가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지금 시기에 공유자 협상에서 지분을 내가 다 가져오는 거.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 올라가는 모든 상승폭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건 결론을 내리면 최대한 협상해서 가져오셔라. 그리고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전략들은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지금 같은 시기에 딱 하기 좋은 거네요. 네, 규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할 수 있는 물건인 거죠. 자,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오늘 물건은 지금처럼 대출 규제 시기 그리고 서울 전역이 규제가 된 이런 시점에서도 대출 없이 우리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의 지분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 우리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대방의 지분을 내가 사오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실거주 해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기 때문에 주임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확하게 시세조사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우리 영상만 보시고 아, 저 정도 금액 되겠구나 대충 입찰하시면 안 돼요. 모든 물건은 현장에 와서 직접 분석해 보시고 시세조사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나을지를 반드시 계산해 보신 다음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 조금 복잡하긴 했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그냥 막막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대출 규제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막막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찾아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이 기회마저도 우리가 또 놓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너무 어려워서 나 혼자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입찰부터 낙찰 그리고 매도 전 과정을 한꺼번에 배우는 평생 회원 낙찰반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수업만 하진 않습니다. 회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드릴 거고요. 입찰할 때마다 상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후의 과정도 모두 다 상담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희가 더 이상 대규모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소수 정예 수업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더 밀착해 해드리려고 해요. 자, 막막하신 분들은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